이 보여지는 장면이라던가 여기에 대해서 좀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그 느낌은 어떠세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이 컨테이너 박스, 네. 그리고 그 바깥의 공간, 이렇게 거칠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두 가지에서 뭐 시각적으로든 청각적으로든 좀 보여주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컨테이너라는 공간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좀 폐쇄적이고 좀 답답한 느낌을 주려고 좀 연출을 했겠죠. 또 이제 그 바깥에 있는 공간은 황무지, 넓게 이제 펼쳐진 이제 풍경들이 나타나는 거고, 실내 공간 같은 경우는 바깥의 공간과 이 시각적으로 구분을 의도적으로 짓기 위해서 실내의 미장센은 전반적으로 좀 조명이 좀 어둡게 처리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리됐고, 바깥에 있는 공간은 이제 전반적으로 그 아주 그 풍요롭고, 그리고 우리가 평화로운 어떤 그런 목가적인 그런 이제 인상을 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공간을 하면 전통적으로 서양도 마찬가지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사적 공간하고 공적 공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거는 이제 늘 배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적 공간에서는 그 사적인 구성원들의 갈등 같은 경우가 좀 첨예하게 나오고, 이 사회적 공간, 이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에는 사회적 역할들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음양, 하나는 양적인 공간, 햇빛이 드는 공간, 하나는 햇빛이 들지 않는 공간을 나눠가지고 이분법 처리하는 것도 사실은 좀 논의 전개에서 필요한 것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실내와 실외 공간으로 나뉜다면 이 갈등이 일어나는 주체들 간의 관계가 확실히 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는 할머니와 손자의 어떤 갈등 관계, 또 부부 간의 갈등 관계, 이런 것들이 주로 계속 내비쳐진다면, 이 바깥의 공간에서는 오히려 한 인간과 그 인간이 경작하고자 하는 어떤 자연과의 관계들, 그래서 그것이 잘 되지 않았을 때 겪는 위기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그래서 이 제이콥이라는 인물이 매개가 돼가지고 바깥과 안을 동시에 드나드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당시 이제 이민자들이 겪어야 했던 갈등 요소들을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좀 보여준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폴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계속 지고 다녀요. 십자가라는 상징이 결국 할머니의 모습과 투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희생이라는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계속 노출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들고 순례길을 가는 그런 어떤 희생적인 모습과 동양에서 어머님의 어떤 희생적인 모습들이 같이 병치가 되면서 이걸 하나의 메시지로 이제 네. 알겠습니다. 이민자 얘기를 하셨으니까 우리가 더 큰 이 영화를 해석하기 위한 혹은 분석하기 위한 더 큰 하나의 어떤 관점들을 좀 갖고 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민자들에 대한 삶의 이야기인데, 이 영화가 왜 그러면은 사실 이 영화의 배경은 1980년대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문제인데, 그게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땅이라는 그 하나의 어떤 상징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에서의 어떤 이 땅이라는 것은 애초에 이제 그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이민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였고, 유럽에서 영국에서 넘어간 청교도들에 이제 세운 나라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사실은 아무런 주인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경작하는 만큼 자기의 어떤 땅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미국은 어렵지만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마지막 시기가 1980년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이 영화는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하여서 영화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지금 2021년, 2020년 등등 이런 시기에 왜 80년대라는 상황을 다시금 소환한다던가 혹은 그려나가고자 했는지, 왜 지금의 사람들에게 이런 감동이라던가 동질감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미나리 이제 감독, 정이삭 감독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제 미국인이죠. 그래서 리 아이삭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1980년대에 본인이 이제 알칸소 주에서 보냈던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각본을 쓴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린 시절의 경험을 일종의 재현의 방식으로 영화로 옮겨놓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 자체는 뭐 2018년 초라고 합니다. 그 미국의 소설가 윌라 캐더라는 한 사람이 경애하기를 멈추고 기억하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작가의 경력을 시작했다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렇다면 단순히 뭔가를 경애하는 것에서 멈추고 내 과거를 기억하는 것으로 작품 활동을 새롭게 꾸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족 이야기 일 수밖에 없고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그래서 그 시절의 이야기를 다시 일종의 반추하면서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를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공감대를 뭐 얻을 수 있었던 뭐 이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좀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미나리이고 그리고 또 윤여정 배우가 출연하다 보니까 뭐 한국 영화 혹은 또 한국 사람들이 아주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겠구나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 두 분 선생님들께서 다 영화 그렇게 재미는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 공감대가 좀 적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민자들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 우리가 접하지 않았고 이게 지금 당대에 일어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어떤 모습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더더욱 이 공감되는 부분이 적어서 뭐 그게 재미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면은 미국이라던가 혹은 이 시상식에서 이 영화가 그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 사실 좀 궁금해요.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타이밍. 그러니까 가족서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패밀리 내러티브가 서양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뭐 코로나의 전국에 의해서 모든 시스템이 멈췄을 때의 자기지향점이 자기가 좋았던 데를 추억하고 기억하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문화적으로 무슨 트로트나 뭐 다양한 그 과거의 음악이나 재현하는 작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기억되는 것처럼 서양도 그런 타이밍에 이런 영화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 영화는 좀 소수자들의 연대를 보여주기 때문에 시상식에서 굉장히 조금 큰 임팩트를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1980년대 이민자들의 상황을 보면은 주로 LA라든가 대도시의 한인타운을 형성해서 주로 거기서 응징력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스 스테이션 뭐 운영을 하고 뭐 이제 세탁소 운영하고 하는데 여기 인물들은 거기서도 특히 이제 한국 교회 커뮤니티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도망 나온 사람들이 마지막에 찾은 정말 시골 동네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도 없고 거의 그 안에서 그 같이 일하는 폴이라는 미국인조차 미국 사회에서 또 쫓겨난.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도 이제 돌아갈 수 없고 끝까지 이제 몰린 어떤 연대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희망을 꿈꾸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 미나리가 영화제에서 좀 상을 탄 것은 아닌가 뭐 싶은 생각이 있어요. 80년대 상황만 하더라도 아주 신절주의적인 물결이 이제 시작되기 이전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런 마지막 이민자 세대들도 자기의 의지라든가 혹은 능력에 의해서 고난과 역경을 헤쳐서 성공한다던가 혹은 이제 스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최근에 어떤 코로나라던가 미국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이건 혹은 계층적인 어떤 격차들이 결국 사람들이 이제 결국 계속 이제 이걸 멀어지도록 하게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런 소수자들은 더더욱 아마 그런 삶에서의 어떤 걸 힘든 아픔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정서들을 좀 더 자극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고 우리 미국이 이랬는데 지금 이제 이런 기회가 이제는 없다. 도대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는 삶을 이제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됐던 시간들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도 이 영화는 미국 사회에 있는 그런 다양한 그런 민족 혹은 뭐 이민자 혹은 그런 그 민족들이 이 영화에 대한 그 정서적 교감이 더 컸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불과 이제 2020년에 개봉하고 2021년에 수많은 수상을 하면서 이슈가 되었지만 막상 미나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뭐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얘기를 안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나리의 어떤 줄거리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상징들 또는 실제 이민자들의 경험이 어떤 방식으로 재현되고 네. 그것이 세대별로 또 어떻게 다르게 다가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들. 네. 그리고 결국은 아무데나 뿌려놓은 이 물가의 미나리처럼 이 이주민들도 그런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무용지옥과 같은 이 어떤 삶의 태도를 네. 좀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용지용이라는 데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그 사실은 패밀리 내러티브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이 시대에 왜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K컬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사실은 확장성 뭐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나름대로 영화를 볼 때도 그 장면마다 저한테는 저기 추억들이 이 기억이 있어서 그런 이제 조금씩 오는 게 있었거든요. 기억나는 것들이. 그래서 재미있게 본 건데 사실은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링컨 두 번째 시간 미나리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영화는 결국은 이제 보기 나름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얘기는 저희 시각이고 직접 한번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길 바라고, 또 이제 보시면서 저희가 얘기했었던 것들을 또 한번 다시 한번 또 반추해 보면서 뭐 틀린 얘기들을 한번 또 이렇게 좀 짚어주시는 기회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미나리로 오늘 시간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왜 항상 이 마무리가 문제예요? 미나리 채소요? 먹으니까 채소라고 할 수 있지. 채소는 채소 아니라면 식용 가능한 문제니까. 미나리가 채소인가 맞겠지.